901년 두 나라로 쪼개진 한반도가 다시 세 나라로 쪼개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나라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바로 후고구려. 궁예가 고구려를 계승할 것을 표방하면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다시 한번 한반도에 새로운 삼국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자, 서로를 경계하면서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던 910년. 견훤은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당시 후고구려의 수군이 후백제 땅에 쳐들어온 겁니다. 자, 이때 쳐들어온 후고구려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누구였을까요? 누구? 왕건? 맞습니다. 당시 후고구려의 왕, 궁예의 든든한 오른팔이자 송악 호족 출신인 왕건이 수군을 이끌고 내려와서 서남해안 지역을 싹 점령해버린 거예요. 이곳은 지금의 나주 일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를 후고구려가 차지해버리면 후백제는 왜 위험한가요? 양쪽에서 샌드위치처럼 그렇죠. 공격이 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렵죠. 그걸 노린 거. 노린 거네요. 노린 거죠. 이 당시 아마 후고구려가 나주 일대를 점령한 이유는 나주를 비롯한 그 영산강 일대는 이 토지가 비옥해서 곡물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곡물 창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후백제는 절대 이곳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충지 나주를 빼앗긴 견훤이 더 충격을 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견훤은 금성이 궁예에게 투항한 것에 노했다. 아, 와. 자, 그렇다면 나주 일대의 군사들은 왜 투항을 했을까요?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목숨이라도 구하자. 이 생각? 왜냐? 당시 그 송악호족인 왕건 집안이라든지 또 나주호족들, 이 두 세력은요, 예로부터 서로 협력하면서 해상무역을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서로 연결끈이 있었고요. 막강한 애군을 보유한 왕건이 군사를 끌고 오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쉽게 넘어갔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나주 일대는 견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후고구려의 땅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뺏기면 늘 불안할 거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죠? 그럼요. 결국 견훤은요, 직접 후백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출정합니다. 그리고 나주 일대를 점령하고 있는 수천 명의 후고구려 군사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죠. 견훤과 왕건은요, 열흘 동안 전력을 다해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견훤. 견훤, 견훤 이겼습니다. 왕건. 왕건, 아니, 견훤 이겼어. 왕건의 승리. 이 전투라면 자신 있었던 견훤도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왕건의 군사력에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진짜 이를 버적버적 갈 정도로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오른 상황이었죠. 그렇게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몇 년이 흐른 뒤 918년 6월 견훤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나주를 공격했던 바로 그 왕건이 후고구려에서 왕으로 추대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와, 궁예의 폭정에 참을 수 없었던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됐고요. 왕건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후고구려의 장군이었던 왕건은요, 신하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고려의 건국을 선포하게 되었죠.
앞선 왕건과의 전투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봤던 견훤. 이 왕건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동등한 왕 대 왕. 각 나라의 우두머리로서 이제 라이벌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이때 신라는 또 어떤 상황이었을까? 신라는 뭐 하고 있어요? 근데? 신라는 이제 아니, 야, 있었네요. 깜빡했네. 신라는 뭐 하고 있어? 약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누가 이기든 빨리 한 명이 이겨서 정리를 좀 해라 하고 불똥 어디로 튈까봐 붙어야 되나. 불똥 튈까봐 불안해하고 뭐. 맞습니다. 신라는요, 힘이 없기 때문에 간신히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같은 해 얼마 지나지 않아 견훤은 또 한 번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 아버님, 정말 우리가 부자가리 맞사옵니까? 아버지. 아작에. 자식의 가슴에다 상처를 찢을 수가 있사옵니까? 너무 아쉬웁니다. 정말로 너무 아쉬웁니다. 저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견훤이 이렇게 입에서 피를 토할 정도로 화가 났을까요? 바로 후백제의 왕 견훤의 아버지 아자게가 고려로 귀부를 한 겁니다. 와. 한마디로 견훤의 아버지가 아들을 배신하고 아들의 맞수였던 왕건에게 항복했던 겁니다. 너무하네요, 진짜. 그죠? 아버지가. 라이벌한테. 그러니까 교수님 왜 갑자기 아버지는 왕건한테 이렇게 항복한 거예요? 아마도 견훤이 나라를 세웠지만 자기 아버지를 크게 대우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태조 왕건은 상주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아자게를 적극적으로 회유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이유들이 겹쳐갖고 아자게가 견훤에게 항복하기로 결심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져요. 게다가 아버지와 같이 상주 땅도 고려에 빼앗겨버린 거예요. 당시 이 호족이 귀부를 하면 그를 따르는 군사, 재산, 지역민들도 함께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자게의 고려 귀부는요, 이 상주 지역이 통째로 고려 쪽으로 옮겨간 거나 다름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자게 같이 고려에 투항한 호족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점이죠. 당시 왕건이 견훤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친신라 정책. 견훤은요, 주적인 신라를 무력으로 응징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왕건은요, 전쟁으로 인한 신라 백성들의 피해를 줄이겠다. 신라의 정통성을 받들어 섣불리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신라인들의 마음을 샀던 거예요. 정반대네요. 정반대죠. 진짜. 그죠? 그런데 사실 왕건이 이 친신라 태도를 고수한 데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군사권, 경제권을 갖고 있던 호족들이 경상도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거든요. 이 호족들을 통합해서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큰 그림을 왕건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견훤은요, 왕건보다 18년 먼저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정권과 탄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훤은요, 왕건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후백제와 비등해지기 전에 위험한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견훤은요, 용맹한 후백제군을 이끌고 출정합니다. 그런데요, 견훤이 왕건의 고려를 정면 공격하기에 앞서서 먼저 노린 곳이 있었습니다. 견훤이 가장 먼저 노린 곳은요, 바로 허수아비 신세가 된 나라 신라였습니다. 견훤은요, 먼저 고려를 치기 전에
고려와 신라의 우호 관계를 끊기 위해서 약한 고리, 바로 신라부터 꺾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벼락 같은 기습 공격에 신라의 방어선은 속수무책으로 뚫립니다. 견훤의 후백주군이 단숨에 신라의 수도까지 진격을 한 거죠.